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기도 폐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시작하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하다가 끝까지 다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또 학회장님이 요 PPT를 요거를 또 띄워 주셨네요. 그래서 지금 요 적십자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부족한 거는 제 거를 따로 다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도 폐쇄는 말 그대로 심장이 이제 멈추는 데는 크게 요인이 심정지가 되는 데는 이제 뇌혈관계, 뇌졸중, 그쵸? 뇌졸중은 두 개로 나뉜다고 했죠?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뉘죠. 어쨌든 요런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뇌세포 이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뇌 중추라든가 이런 부분에 손상이 가서 심정지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전기 자극에 의한 심실세동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심정지가 올 수 있고, 또 심혈관계, 관상동맥이 이물질이 노폐물로 이렇게 막히게 되면서 혈액이 미쳐 심장을 다 돌지 못하게 되면서 심정지가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올 수 있는 경우가 이 기도 폐쇄죠. 기도 폐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기도가 뭡니까? 기도. 공기가 다니는 길이잖아요. 공기가 다니는 길이 딱 먼저 막혀버리니까 더 이상 산소를 우리 몸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기도 폐쇄가 되기 이전에 호흡이 돼서 이미 이 몸 안에는 산소를 포화하고 있는 혈액들이 있죠. 이 혈액들이 뇌로 보내주고 이 혈액들이 산소를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4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이 지나고 나면 산소가 포화됐던 혈액이 이제 산소 포화도가 거의 다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몸에 더 이상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피부색부터 달라집니다. 청색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굴이라든가 손끝부터 청색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마저도 기도 폐쇄가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되어 있다면 이제 생명을 잃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도 폐쇄는 다른 응급처치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요. 기도 폐쇄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치 먼저 하면서 신고를 해도 돼요. 처치를 하고 나서도 호전이 없으면 신고를, 그만큼 처치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 폐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킹이라고도 하고, 기도 폐쇄는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서 호흡이 정지되는 현상. 기도 폐쇄의 대부분 원인은 음식물입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노년층에서는 틀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음식물이에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많이 나오죠. 음식물을 입에 넣은 상태에서 뛰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장난하거나 또는 웃거나, 그쵸? 그리고 또 술 많이 먹은 상태에서 안주와 술을 같이 동시에 마시면서 이 음식물이 목에 걸리거나 하는 행위들이 많죠. 그래서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급격한 혈중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공기가 들어오는 길이 막혀버렸으니까. 그래서 차츰차츰 의식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급격히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치아가 없는 노인. 근데 이거는 틀니를 너무 강조하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더 많이 나와요. 노인이나 그리고 의식 저하의 환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서 이러한 기도 폐쇄가 흔히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는 그림이죠. 예,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를 하고 있는데 이 이물질 제거는 근데 사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보통 기도가 막힌다고 음식물이 막힌다고 하면은 그게 어디냐면 저 성대 위에 상기도에 막히거든요. 그럼 육안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음식물을 육안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손가락을 넣어서 빼려고 하면은 음식물이 더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막혀버리는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갈고리 모양으로 넣어줘야지 바깥에서부터 지금 한 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엄지가 턱을 잡고 혀를 같이 잡고 있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서 턱과 혀를 잡고 벌려준 상태에서 기도는 확보된 상태에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긴 검지 또는 중지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뽀얀내는데 아기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약하죠. 그리고 작죠. 그래서 새끼손가락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크게 보이지 않고 하는 상태에서 손가락을 넣어서 하는 거는 외려 더 막히게 더 안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의식이 없는 기도 폐쇄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결론은 연관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자, 그 연관이 뭐냐면 이제 CPR입니다. 자, 의식 확인하고 도움 요청을 합니다. 기도 폐쇄 환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는데, V자 사인을 보내죠. 목을 잡고, 또는 부분 기도 폐쇄는 여기서 거친 숨소리, 이런 소리를 내거나, 어느 정도 호흡을 할 수가 있는데, 완전 기도 폐쇄가 왔을 땐 말도 못해요. 얼굴색은 점점 변해지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환자 뒤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의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저는 응급처치법을 습득한 누구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의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뒤에 가서 제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부분 기도 폐쇄가 돼 있는 경우, 음식물이 완전히 다 막히기 전에는, 호흡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호흡을 할 수 있고,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기침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이 기침은 그냥 목에서만 나오는 이 기침이 아니라 배에서부터 나오는 큰 기침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환자 스스로가 이 기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하임리법 할 줄 안다고 해가지고 이거 강제로 시간을 뺏어버리면 안 돼요. 가급적 부분기도 폐쇄에서는 자기가 기침을 해서 뱃속부터 나오는 기침을 해서 나올 수 있게끔 이물질이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어차피 하임리법이라는 게 뭡니까? 복부 밀어내기법이라는 게 체내에 남아있는 이 기도에서부터 이 체내에 남아있는 이 기체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자신이 기침을 해낸다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의식 확인을 하고 도움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 환자는 기도 폐쇄 환자로 보입니다. 119에 신고해 주십시오. 파란 마스크 쓰고 있는 학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고 바로 하든가. 그리고 기도 열기 및 호흡 확인을, 호흡 확인은 뭐 이미 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호흡이 안 된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없는 기도 폐쇄 환자네요. 의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의식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미 막혀버린 거예요. 완전 폐쇄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 폐쇄가 돼버린 환자에게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기도부터 확보를 해야 되겠죠. 기도 확보는 좀 이따가 영상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목을 제쳐줘서 기도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제쳐주고, 음식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공호흡을 해주는데 인공호흡을 2회를 합니다. 그런데 완전 폐쇄가 된 사람은 인공호흡할 때
가슴이 부풀어 오를까요? 완전 폐쇄가 돼 있으면 인공호흡이 소용이 없죠. 예. 인공호흡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럴 때는 기도 확보를 다시 하고 이물질이 있는가 다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육안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빼주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네, 다시 확인을 해줘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인공호흡 2회를 하고요. 예. 인공호흡을 했는데도 공기가 또 안 들어간다 하면 기도를 다시 개방을 하고, 기도 개방을 다시 했는데, 예, 그리고 나서 인공호흡을 다시 2번을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했는데 안 되면 기도 개방하고 다시 인공호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호흡을 했는데 공기가 다시 들어간다. 후 했는데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하면 바로 CPR 우리가 배워온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 설사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체내에 남아있던 산소로 포하고 있는 혈액이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가슴 압박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결론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인공호흡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슴 압박 30회를 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가슴 압박을 했을 때도 체내에 있는 기체가 밖으로 나오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하인리 기법은 특히 복부 밀어내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압박점이 어디냐면 배꼽과 이 명치의 중간 정도예요. 여기를 예, 상하부로 쭉 당겨서 기체가 올라가게끔 해주거든요. 한 손은 주먹을 줘도 되고요. 다른 한 손으로 감싸서 예, 시행을 해주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하려던 이 PPT가 아니라 다른 거라서, 감싸준 상태에서 내 양 팔뚝이 상대에 쪼여주듯이, 예, 몸통을 쪼여주듯이 기체를 모아놓은 상태에서 상부로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어쨌든 그렇게 가슴 압박을 하는 동안에, 이 압박이 되는 동안에도 막힌 이물질이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임산부나 초고도 비만에서 저처럼 복부가 많이 나오거나 했을 경우에는 굳이 여기가 아니라 가슴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도에 음식물이 막혔다라고 한다면 가슴 압박을 하든 복부 밀어내기를 하든 인체에 남아있는 기체를 나오게 하는 거고, 이 가슴 압박은 2가지의 장점이 있는 거죠. 지금 하나는 뭡니까? 이미 산소를 포화하고 있는 혈액을 전신에 보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막힌 기도를 열리게끔 압박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어차피 호흡이라는 게 이 가슴뼈가 움직이고 하면서 횡격막이 같이 자극이 되면서 호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가슴 압박을 해보고 이물질이 혹시라도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이물질을 다시 제거를 해놓고, 그리고 인공호흡 2회를 하고, 예, 그리고 이물질이 제거가 됐으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호흡이 돌아올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1년의 과정들이 다시 반복이 되겠죠. 예, 구급대가 도착해서 환자가 이송될 때까지.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보면서, 우선 가정의 기도 폐쇄의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선 성인에 대한 기도 폐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성인도 2가지로 나뉘어요. 의식이 있는 성인 또는 의식이 없는 성인, 그렇죠? 자, 의식이 있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뭘 한다고요? 자기 기침을 유도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하인위기법을 시행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의식이 없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이 병행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보면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원래는 의식이 있는 또는 없는 성인부터 보려고 했는데요. PPT에 이제 영화 부분 나오니까 영화부터 먼저 볼게요. Don't even take the time to do a check for a pulse. An open and clear airway is the priority. You can use a modified CPR technique to help clear the airway. First, let's talk about conceptual added CPR. Watch time. If at any time during your care, your rescue breaths do not go in, the airway may not be positioned properly. For an infant, bring the chin down slightly and re-tilt the head to a neutral position. Then try the 2 rescue breaths again. If the breaths still don't go in, assume the airway is locked. Remove the breathing barrier and give 30 chest compressions. 가슴 압박 반복만 다르지, 의식이 없는 성인의 경우에도 같죠. 인공호흡을 했는데 인공호흡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가슴 압박 30회. Between compressions and breaths, you open the infant's mouth and look inside for an object. But because we're not practicing on a real infant, Connie will need to modify certain aspects of this skill by use on Magnet. First, watch this animation, which shows how to open an infant's mouth. Grasp both the tongue and lower jaw between your thumb and fingers, and lift the jaw. We don't want you to put your fingers in the mouth of the magnet, so just lift up on the chin, as Connie is demonstrating here, and look for any object that might be blocking the airway. Try not to move the infant's head around as you look inside the mouth. If you can't see an object, replace the breathing barrier, open the airway, and try 2 more rescue breaths. If the breaths still don't go in, you would continue the cycle, 30 chest compressions, look for an object, and 2 breaths, until you can make the chest clearly rise with the rescue breaths. Let's all try opening the mouth and looking for an object. We'll pretend that you just finished the chest compressions, so your barrier should not be on your mannequin. I'll tell you what to do. Ready? 3, 2, 1, go. Grasp both the tongue and lower jaw, and lift the jaw. Look for an object. You do not see an object. Replace the barrier, open the airway, and try the 2 rescue breaths again. Good. You can let go of the magnet. If the breaths did not go in, you would have continued with compressions to try to get the object out. But for now, we're going to practice what to do if you see an object when you look in the mouth. First, don't put your finger into the mannequin's mouth. Instead, as Connie did, 글씨 잘 보입니까? put your finger outside the mannequin's teeth to represent your attempt to get the object out. For an infant, you probably need to use your smallest finger. In reality, removing an object with a finger will look more like this. 자, 지금 보면 한 손에 턱을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혀를 잡고 있죠. 이게 지금 이제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도 그렇고 또 충격에 의한 충격의 쇼크를 받아서 넘어지면서 기도 폐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충격을 받아서 쓰러진 경우에는 지금 누워 있을 때 이 혀 자체가 뒤로 나와서 이 기도를 누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혀가 말려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럴 경우에도 혀가 못 들어가게 잡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 혀로 인한 자기 기도 폐쇄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영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다시 보면 아까 어디 했습니까? 의식 확인을 했는데 의식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예,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지금 이 초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공호흡, 기도 확보를 하고 이물질 확인을 하고 예, 인공호흡을 하는데 안 들어가요. 예. 너무 완전히 막혀버렸죠. 그래서 의식이 없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부터 한다고요? 아까 뭐부터 했어요? 가슴 압박. 영아니까 두 손가락으로. 가슴 압박 어디로 합니까? 그림 이렇게 못 그려도 되나? 영아의 기준에 양쪽에 젖꼭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중앙선의 G카브 여기를 두 손가락으로 대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손은 이마를 잡아서 기도 확보를 해주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예, 머리가 더 무거워서 목이 자꾸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되면 호흡하기 힘들잖아요. 기도가 막히고. 기도를 이마로 확보를 해주고 제쳐준 상태에서 손가락을 세워서 네, 30회를 눌러줍니다. 네. 자, 이렇게 가슴 압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엔 다시 고개를 젖혀서 이물질이 혹시 나왔는가, 그 안에 압박을 하고 나서 나왔는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육안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이는 방법과 같이 혀와 턱을 잡고 제일 작은 손가락으로 밖에서부터 갈고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뽑아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공호흡을 다시 해서 호흡이 들어가면 가슴 압박을 하다가 아이가 또 의식이 돌아오고 할 때까지 이게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영아의 경우 이해되죠? 네, 제가 이따가 다시 또 영상 하나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뭐예요? 영아 나오다 갑자기 성인이 나왔는데, 지금 성인이죠? 성인인데,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V자 사인. 그쵸? 아, 나는 지금 기도에 문제가 있어요. 호흡이 안 돼요. 잘 어려워져요.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 지금 요 발은 안 나왔는데 이럴 경우에 지금 처치자가 요 뒤에 가서 잠깐 나 상대가 서 있으면은 내 다리 하나를 상대 다리 사이 안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안에 넣어서 모아준 상태에서 감싸준 상태에서 엄지를 놓고 조여준 상태에서 채줘야 되거든요. 이 다리를 넣어주는 이유는 이 환자가 하다가 처음에는 부분 폐쇄였다가 나중에 완전 폐쇄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 그럴 때 내가 받아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사실 또 한국형이라고 해서 이 제작을 만든 게 이제 미국 심장협회에서 이 응급처치 방법을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서구 사회다 보니까 이제 서 있는 환경이라든가 또 좌식도 우리나라랑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제 양반다리 하고 앉아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앉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고 서 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고 받쳐주고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자, 지금은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임산부죠. 임산부는 지금 안에 태아가 지금 여기까지 태아가 있는데 당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임산부는 우리 가슴 심폐소생술에서 가슴 압박하는 가슴 압박으로 같이 해줘서 밀어내기법을 가슴 밀어내기법으로 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임산부뿐만 아니라 이제 뭐 배가 많이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뭡니까?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데 내가 지금 뭐 문제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얼른 가져와서 내가 배운 대로 배꼽과 명치의 중앙 부분을 대고 내 체중을 이용해 가지고 하이니프업을 스스로 하는 방법이 되겠죠. 지금 여기는 임산부지만 죄송합니다. 배꼽과 명치 사이를 원래는 해줘야 되는데 임산부기 때문에 가슴 밀어내기를 한다. 그렇다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는 이 의자의 모서리 부분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배꼽과 명치의 중앙 부분, 상복부의 위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체중을 이용해서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자, 다음은 의식이 있는 영아의 기도 폐쇄. 영아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중에서 하는 얘기죠. 영아는 몇 세부터 몇 세가 영아라고요? 영아의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12개월 미만이죠. 그러면 지금 이 아이는 12개월 미만의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샌드위치 법이라고 해서 아이를 머리가 아래로 가게 하고 하체가 위로 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 그림에서 같은 경우에 이제 앉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머리가 아래로 가게 하고 한 상태에서 두 손으로 엄지와 검지 사이로 하게 목을 받쳐주고 목과 이 경추를 잘 받쳐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경추를 잘 받쳐주고 다리는 양 갈래로 있겠죠. 그럼 이 상태로 이렇게 받쳐주게 됩니다. 이 상태로 받쳐준 상태에서 손가락에 아이가 머리가 닿지 않도록 손날을 위로 세워준 상태에서 손바닥에 이 장 부분으로 등 두드리기를 5번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5. 해주고 나서는 다시 두 손으로 경추를 보호하면서 목 뒤를 잡고 아이를 뒤집어서 가슴 압박을 아까 우리가 압박점 얘기했죠? 두 손가락으로 가슴 압박을 5회를 해줘요. 하나, 둘, 셋, 넷, 5 하고 나서는 기도에 이물질이 나왔는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을 5대5로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의식이 있는 영아의 기도 폐쇄의 처치 방법이에요. 영상 나오네요. First, check the scene for safety and look for clues that might tell you why the infant is choking. If a parent or guardian is present, ask for consent to help, then check the infant. If the infant is coughing forcefully, let her keep coughing. But if the conscious infant cannot talk, cry, or breathe, assume the airway is blocked. Have someone else call 911 or the local emergency number right away. You'll need to give back blows and chest thrusts to get the object out of the infant's airway. Here is where I want you to use your own mannequin to imitate everything Ryan does. He'll show you how to give back blows and chest thrusts. Okay, do this right along with me. Carefully position the infant face down on your forearm with your hands supporting the infant's head and neck. Now, rest your arm on your thigh so the infant's head is lower than her chest. In this position, gravity can help pull the object out of the airway. With the heel of your other hand, give 5 back blows between the infant's shoulder blades, like this. 1, 2, 3, 4, 5. Be careful to keep your fingers up so you don't hit the infant's head. Again, support the infant between your arms and carefully turn the infant over so
Place 2 or 3 fingers on the center of the breastbone. Give 5 chest thrusts, each about a half to 1 inch deep. Do it with me. 1, 2, 3, 4, 5. Each thrust should be a separate attempt to force the object out. If the infant still cannot cough, cry, or breathe, turn the infant over again and repeat the cycle of back blows and chest thrusts. Let's do one more cycle again. Start with back blows. I'll give you a countdown. Ready? 3, 2, 1, go. 1, 2, 3, 4, 5. Carefully turn the infant over. Find your finger placement. Then give 5 chest thrusts. 1, 2, 3, 4, 5. You can stop now. Continue back blows and chest thrusts until the object is forced out, until the infant can breathe or cough forcefully on her own, or until the infant becomes unconscious. Even if the object comes out and the infant appears to be okay, soft tissue in the infant's airway may have been injured and could cause further complications. You should always call for help or seek immediate medical care for an infant who has been choking. If you have trouble performing this skill in a standing position, you may choose to sit down. It is very important, however, to make sure the infant's head is lower than her chest while you give back blows and chest thrusts. If you're sharing a mannequin, it's time to let your partner practice giving back blows and chest thrusts for a conscious infant. Remember, before your partner takes over, you need to clean the mannequin. You'll have another chance to practice this skill a little later under the guidance of your classroom instructor. 자, 지금 본 영상은 이제 의식이 있는 영화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이 5대5로 진행이 된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머리가 가슴보다 아래로 가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다가 아이가 의식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식이 없어지면 신고는 영화 같은 경우에 미리 신고를 해두세요. 누군가가 있더라. 그렇죠. 아까 의식이 없어지면 아까와 같이 처음 봤던 영상처럼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기도 확보를 하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병행해 가면서 이물질을 빼든가, 그리고 이미 남아있는 산소를 퍼갈 수 있도록 온몸에 퍼질 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영상이고요. 지금 45분인데 한 10분만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를 바꿔서요. 지난주에 하던 자료죠. 의식이 있는 성인이나 소아의 경우에 이제 기도 폐쇄 처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우선 목에 뭐가 걸렸나요? 목이 막혔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말 또는 기침 그리고 청색증이 진행되고 있으면 복부 밀어내기법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 뒤에 서 있거나 또는 환자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저도 같이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한 손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제자리에서. 한 손은 주먹을 져서요. 주먹을 이렇게 안으로 말아 주셔도 돼요. 주시고, 배꼽과 명치의 가운데 부분 상복부에 대주시고, 반대 손은 손으로 감싸줍니다. 감싸주고, 상대를 채내기 전에 우선 팔꿈치로 상대 복부의 기체를 모아준 상태에서 위로 빠르게 채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 체주는 방향은 예, 상복부에서 이제 기체가 위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체주는 동작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할 때는 빠르게 밀쳐 올려가지고 기체가 순간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지그시 누르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 지속해서 진행을 해주고, 이물질이 나와서 의식이 나오게 되면은, 의식을 차리게 되면은 이제 회복 자세로 도와주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던 도중에 환자가 의식을 잃었어요. 의식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누워놓고 기도 확보를 해서 음식물이 육안으로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 예. 라고 한다면은 인공호흡을 먼저 해보면 되겠죠. 인공호흡을 해서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고 한다면 가슴 압박을 바로 실시해 주면 되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면 기도를 다시 한번 예, 확보를 해놓고 인공호흡을 해서 이물질이 나오는 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나오지도 않고 예, 한다라고 한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가슴 압박부터. 예. 어쨌든 이물질이 안 나오면은 압박을 줘가지고 예, 남아있는 피를 돌게 하고, 그 압박에 의해서 이물질이 나오게끔 유도를 한 뒤에 30번 압박을 한 뒤에 다시 뭘 확인해야 될까요? 이물질이 나왔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예, 기도 확보를 해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있고 의식이 없고의 이제 연계성이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성인이나 소아의 경우에는 예, 같은 처치를 하고, 다만 영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아의 경우에는 의식 확인을 할 때 발바닥을 쳐준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아이를 눕힌 상태에서 발바닥을 쳐주고, 의식이 없게 되면은 바로 예, 인공호흡을 해서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가슴 압박 똑같은 방법으로 예, 그 이물질 확인, 또 안 됐을 경우에 또 가슴 압박.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Person with an obstructed airway cannot talk or cough. First, ask if the person can breathe. Second, grab around the upper waist. Third, forcefully thrust upward repeatedly. 자, 방금 영상 보셨던 것처럼 예, 환자에게 목이 막혔는지 물어보고, 지금 하임 리히법을 해줄 때 강하게 해주는 거 보였나요? 예. 자, 그래서 압박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배꼽입니다. 배꼽과 명치의 가운데 부분이 압박점이 되겠죠. 그래서 주먹을 명치 그 상복부에 대주고, 다른 손은 감싼 상태에서 채주게 되겠죠.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복부를 반복적으로 압박했을 때의 압력으로 인해 기도로 넘어갔던 이물질이 조금씩 밀려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작진은 이 방법을 직접 시도해봤습니다. 먼저 하이비법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하이비 마이크와
그때 6회 넘어갈 순간 마네킹의 입에서 고기마피가 떨어집니다. 의자 등받이에 복부를 안고 있는 기도를 맡고 있는 고기마피가 튀어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 실제 경기 통화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인절미를 하이미 마네킹의 기도 쪽으로 깊숙이 넣고 다시 의자에 마네킹의 복부를 밀착시킨 뒤 압박 시작. 여러 번의 반복 압박에도 빠지지 않는 떡. 그런데 그때 복부를 압박하자 대부의 압력으로 인해 떡이 제거된 것입니다. 여전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경우 의자 등받이에 복부를 압박하는 것도 이물질 제거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요 의자에 놓고 압박을 하는 게 이제 아무도 없을 경우에 내가 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봤던 영상과 자료들을 쭉 보면 영화의 경우에는 압박점이 달랐어요. 그렇죠? 임산부와. 임산부는 그렇다 치고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영화는 왜 상복부의 압박을 안 하고 이 흉골 유도선 바로 아래 직하부를 누를까요? 아이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직 전부 다 모든 그 장기들이 다 성장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간이 상대적으로 좀 큰 편이에요.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압박을 주면 장기에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복부, 복부에 대지 않고, 예, 가슴 압박, 직하부 바로 아래다 대주고 압박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복부를 First, ask if the child can breathe. 자, 이제 소아의 경우입니다. 소아. Place your fist in the upper waist. Third, forcefully thrust upward repeatedly. 소아의 경우 작으니까 이제 한 손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데요. 예, 성인과 똑같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인의 경우,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의식 확인을 하고, 예,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예, 도와줘도 되겠냐 해서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의식이 있을 경우에 이제 복부 밀어내기법을, 예,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물질이 확인이 될 때까지, 예, 가슴 압박을 하고, 이물질이 나오지 않고 의식을 잃게 되면은, 그때는 앞선 상태에서, 예, 기도 확보를 하고 인공호흡과 이물질 제거와 가슴 압박, 예,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았을 때는 가슴 압박, 다시 기도 확보, 이물질 제거, 가슴 압박 또는 인공호흡. 자, 의식이 있는 영아, 예, 아까 봤던 영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 처치 방법이 5대5로 똑같이 실시를 한다. 예. 아이를 처치를 할 때는 아이가 특히 경추가 손상되지 않도록 경추를 잘 감싸 안고 머리가 가슴보다 아래로 가서 중력에 의해서 이물질이 아래로 배출될 수 있게끔 거기에 체내에 남아있는 기체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아의 턱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와 목 뒤를 받치게 되죠. 이게 이제 경추를 보호하는 동작이고요. 등이 위로 향하도록 뒤집어서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해야 되고, 머리를 가슴보다 아래로 향하게 한 채 손 뒤꿈치로 등을 견갑골 사이를 5회를 쳐준다. 예. 그리고 나서는 다시 목을 잡고 돌려서 얼굴이 위를 향하도록 한 이후에 가슴 중앙 직하부를 두 손가락으로 3분의 1에서 2분의 1, 예, 그 정도, 4cm 정도 압박을 한다. 예, 압박도 5회. 그래서 1번부터 지금 우리가 했던 이 순서, 등 쳐주고,
가슴 압박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물질이 나왔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물질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겠고요. 계속 반복해서 하고 환자가 의식을 잃는다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되고, 구조자는 내가 서서 해줘도 되고, 내가 힘들어 그러면 앉아서 해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요. 예. First, see if the child can breathe. Second, do 5 quick back slaps. Third, do 5 chest thrusts. Reassess. If the child cannot breathe, then repeat. 영상 보시면 이제 이해 다 되시죠? First, see if the child can breathe. Second, 자, 그래서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방금 봤던, 네. 자, 아이를 받칠 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다리를 들어서 두 손을 깊숙이 넣어서 아이의 경추를 보호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영화에. 그리고 잡은 상태로 반대 손으로 잡고 다시 옮겨 놔야 되겠죠. 옮겨 놓고 등을 먼저 쳐줍니다. 등을 쳐주고 나서는 다시 옮긴 상태로 얼굴을 위로 가게 해서 가슴 압박 5회. 이 지점은 그림에서 쳐. 자, 저희가 실습으로 지금 할 수 없으니까 반복적으로 보시니까요. 예. 자, 어쨌든 영아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기도 폐쇄가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 예방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이 닿는 곳에 단추나 동전, 구슬 등을 아이들 목에 걸릴 만한 것들을 두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음식물을 먹을 때는 가급적이면 의자에 앉아서 기도가 열린 상태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음식물을 너무 빨리 먹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견과류, 포도, 팝콘과 같이 삼키기 쉬운 음식물을 영아에게 주지 말아야 되고, 뭐 과일 같은 경우는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게 잘라서 줘야 되겠죠. 그리고 분해되기 쉬운 장난감을 주지 말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기들 로봇 장난감이나 이런 거 입에다 댔다가 목이 갑자기 똑 분해가 돼 버리면서 이게 기도에 막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영아가 쉽게 씹도록 음식물을 조그맣게 잘라서 준다. 저도 집에 아기가 있거든요. 아기가 있는데 얘 이놈 한번 밥을 먹이려면 한 40분 먹는 것 같아요. 막 이것도 딴짓도 하다가. 그래서 먹이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한 숟갈을 많이 퍼서 먹이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게 또 피로도를 주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지켜야 기도 폐쇄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별한 상황의 기도 폐쇄는 저희가 이미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산부의 경우 가슴 밀어내기법을 사용을 하고, 또 비만이자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경우에는 도구를 이용해서 어쨌든 원리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응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이물질 제거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그러나 이 이물질 제거도
무작정 넣어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물질을 외려 더 목 안으로 깊숙이 밀어넣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육안으로 확실히 보여서 건질 수 있는 경우 아니면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 뭐 이렇게 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라도 인공호흡 하기가 힘들죠, 사실은. 이런 장비가 없다라고 한다면,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슴 압박이라도 해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로써 이제 기도 폐쇄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상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래? 자,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부의 점막이라든가 이런 곳에 손상이 생겨서 출혈 또는 이제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상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상처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상처는 이제 타박상, 우선 멍등 상처 같은 경우에는 조직 깊숙한 곳에 이제 손상이 난 거죠. 그래서 피부 아래에 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피부 아래에서 출혈이 났기 때문에 붉은색에서 보이다가 이게 점점 자주색, 나중에는 검은색으로 흑색으로 변해가고요. 변색이 되고 피부가 부어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냉찜질로 통증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아이싱을 냉찜질을 해주는 것은 혈관을 수축을 해주게 하고 또 신경계를 또 살짝 마비를 시켜주기 때문에 통증 감소에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타박상이나 멍등 상처 같은 경우에는 냉찜질로 완화를 해주고, 그리고 이 멍이 심각하게 들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우리가 좀 오늘 조금 중점을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찰과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런 상처가 대부분 많이 일어나잖아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찰과상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상처이고, 여기가 표피고 진피가 있는데 이제 표피층에 손상이 온 거죠. 예. 표피층에 이 손상이 오고, 그리고 요 끝에 이제 신경들이 있는데 신경 끝에 노출로 이제 고통스럽기도 하고 쓰라렸기도 하고, 예,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상처 부위가 일정하지 않고,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부위로 통해서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보통 이런 경우, 예, 아이들 같은 경우에 흔히들 많이 넘어지고, 성인과 같은 경우에도, 예, 많이 넘어지게 되죠. 넘어지게 되면은 우선 이런 찰과상을 잃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표피에서만 상처가 난 거는, 예, 그냥 놔둬도 아물 수 있어요. 예, 어느 정도 아물 수 있는데, 표피에서 이제 진피까지도 상처가 나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출혈이 날 수 있고 이 범위가 넓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어디 짚으면서 나는 상처이기 때문에 이 안에 흙이라든가 어떠한 이물질이 같이 말려 들어가면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2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처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후시린을 찾거나 또, 예, 밴드, 또, 그렇죠. 소독약을 바른다던가. 자, 그럼 먼저 소독약부터 볼게요. 소독약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 있습니까? 빨간 약이라고 하는 포비돈이 있죠. 예, 포비돈. 그리고 또 과산화수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찰과상이 났어요. 찰과상이 났는데 여기다가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 거품이 푹푹푹 일어나면서 따가 하죠. 이게 과연 좋은 건가요? 예,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소독을 해준다기보다도 세척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가 먼저 났는데 출혈이 많이 난다. 그러면은 우선 지혈부터 해야 되겠죠. 예, 피를 멈추게 5분에서 10분 지혈을 해주고, 지혈이 어느 정도 되고 났다라고 한다면 소독이 아닌 세척을 해주는데, 이 세척은 멸균이 된 식리세균수가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깨끗한 수돗물, 흐르는 수돗물 또는 먹는 물로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예를 들어 과산화수소를 뿌렸다. 그러면 이 과산화수소가 이 상처에 닿으면서 거품이 올라오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단백질까지도 같이 산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스럽고 거품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이런 찰과상이 나면은 뭐가 일어나나요? 진물이 나와요. 그쵸? 이 진물이 나오고, 이걸 이제 삼출물이라고 하는데, 이 진물 안에 우리 상처를 재생을 시키는 성분들이 막 생겨나는데, 그것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가급적이면 상처의 소독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자, 그러면 빨간 약, 포비돈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요오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할 때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요오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침착이 잘 돼요. 이 몸에 이렇게 흡수가 빨라요. 흡수가 빨라서 색깔이 나중에 변색이 될 수도 있고, 신장이 안 좋거나 이 내분비계 문제가 좀 있는 사람 같은 경우 피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요오드 같은 경우에도 가장 좋은 거는 세척을 한 상태에서 밴드를 붙이는 게 좋아요. 어느 밴드? 수뷴 밴드. 수뷴 밴드라는 게 뭡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드레싱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상처 부위를 세척하고 나면은 여기에 이제 드레싱을 붙여줘야 되는데, 어떤 것을 쓸 것인가? 첫 번째, 과거에는 뭘 썼냐면 마른 거즈를 댔어요. 마른 거즈를 대고 거기에 반창고를 댔어요. 그러면 이제 진물이 막 생기죠.
진물이 생기면 이 거즈가 진물을 흡수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 거즈가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죠. 말라버리면서 상처는 어떻게 돼요? 딱정이가 생기죠. 딱정이 생긴다는 거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외려 피부 재생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딱정이가. 딱정이라는 거는 피부에 이제 지금 진물이 막 올라온 것과 괴사된 조직이 이렇게 엉켜져 가지고 굳어진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새살이 새로 돋아와서 가야 되는데 이 작용까지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제품들이 뭐가 있나요? 메디폼 들어보셨나요? 네. 예, 그렇죠. 예. 염증 빨아들이고. 네네네. 지금, 예, 메디폼이에요, 요게요. 예. 지금 바르신 거예요. 지금 잘하신 거예요. 처치를 잘하신 거예요. 이게, 메디폼을 바르실 때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소독약 있죠. 우리 아까 후시딘 또는 마데카솔. 예, 이런 그 연고 같은 경우에는 안에 항생제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내성이 쌓여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소독제를 바르고 수분밴드를 붙이면 수분밴드가 접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진물이 나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방해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세척만 한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메디폼을 딱 붙여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이러한 수분밴드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두 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여드름이나 뭐 이런 거 났을 때 붙이는 얇고 동그랗게 나온 필름형, 예, 필름형 수분밴드가 있고, 폼 재질의 좀 도톰한 거 지금 붙이신 것처럼 이렇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폼형은 좀 두툼해요. 그래서 상처에서 진물이 나와도 요걸 잘 머금고 있어서 습한 환경을 그대로 유지를 해줘요. 예. 수분밴드로 붙인 상처와 마른 거즈로 붙인 상처를 14일, 2주가 지나고 나서 비교를 하면은 마른 거즈로 한 거는 딱정이가 생기고 수분밴드로 붙인 거는 딱정이가 생기질 않아요. 예. 그만큼 수분한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소독약은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연고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용을 하시는 거냐면은 2차 감염이 우려가 됐을 경우, 이 찰가상이 됐을 때 흙이나 뭐 다른 것들이 말려 들어가서 상처가 그대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외상성 문신이라고 해서 상처가 나중에 문신처럼 남는, 흉터가 남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후시딘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좋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처의 재생을 가장 돕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지혈을 먼저 하고 세척을 하고 수분밴드를 먼저 붙여준다는 거. 수분밴드는 종류가 필름형과 폼형이 있다. 하이드폴로이드형하고 이 폼 재질이 있는데, 요 두 개의 차이점은, 폼 재질은 상처가 조금 깊게 나거나 했을 때 이 진물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폼 재질의 두꺼운 것을 대고, 그렇지 않고 진물이, 삼출물이 많이 나지 않고 할 경우에 필름을 붙여도 되는데, 보통은 폼형을 먼저 붙여놨다가 어느 정도 진물이 적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필름형으로 교체를 해서 하는 순서로 붙이셔야 나중에 흉터가 없이 상처가 마무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쳤을 때의 일반적인 상식 중에 좀 잘못된 부분이, 무조건 소독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소독보다는 세척, 예, 그리고 세척 이후에는 상처에 수분밴드를 붙여주는 게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열상은 이제 찢겨지는 상처라고도 하고요. 예, 좀 베인 상처와 비슷하긴 한데 좀 더
내부까지 좀 피부 조직이 심하게 찢긴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출혈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에서는 흉터를 걱정하기 이전에 출혈을 막아주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죠. 절상, 배인상철. 배인상처, 날카로운 물건에 의하여 생기고 상처 가장자리가 매끄럽죠. 아무래도 날카로운 것에 베였으니까 그렇죠. 또 그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면도하다가 보면은 이런 절상들이 좀 익히기 쉽죠. 그래서 신경 조직과 혈관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상처의 깊이와 위치, 크기에 따라서 출혈량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배인 상처는 절상이라고 한다. 자상, 찔린 상처죠. 이제 찔린 상처. 뾰족한 물건에 찔려서 생기게 되고 혈관 또는 내부 기관에 손상이 가능하죠. 그리고 뾰족한 물건에 찔렸기 때문에 출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짧은 구멍으로 깊게 패였기 때문에 또 소독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점은 있고 또 깊은 상처이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크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처라고 나오는 것들은요, 물론 응급처치를 시중에 약국에서 파는 제품으로도 뭐 붙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병원에 내원을 해서 처치를 해야 돼요. 자, 걸출상 같은 경우에는 찢겨져서 헐거워진 상태. 요 지금 보시면 걸출상이죠. 그래서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찢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출혈이 심하기도 하고, 또 붙은 피부는 이렇게 접혀져서 붙은 피부는 제자리에 놓게 돼야 되고, 귀나 손가락 그리고 손에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밀리는 경우죠. 자, 상처에 대한 응급처치를 기본적으로 보면요. 자,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데 뭐 우리가 주머니에 의료용 장갑을 늘 넣고 다니진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상처가 나게 되면 출혈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혈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압박을 할 때는 멸균 거즈나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을 합니다. 직접 압박을 하고, 그리고 상처를 심장보다 높은 곳으로 올려줘야 되겠죠. 팔이 다쳤으면 압박을 한 상태에서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넣어줘야 상대적으로 출혈을 멈추게 하겠죠. 그리고 출혈이 만약에 멈춰지지 않으면 혈관 압박을 합니다. 혈관 압박은 사실은 혈관 압박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에서 나오는 이 동맥들의 혈관, 가장 큰 혈관을 미리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손에 상처가 났다라고 한다면은 상체에 혈관을 압박을 해주고, 다리나 이런 곳에 났다라고 한다면 가랑이 안에 있는 혈관을 압박을 해주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좀 난이도가 좀 꽤 있죠. 그리고 붕대나 드레싱으로 고정을, 압박한 거를 이제 고정을 해주는데, 자, 상처가 나면 우선 직접 압박을 해주고, 그도 안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하체거든요, 다리거든요. 그럼 이 관절 하에 있는 혈관점을 압박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좀 어렵다. 근데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지혈대를 사용하기도 해요. 지혈대가 뭡니까? 요 지금 끈으로 천이나 이런 걸로 바짝 동여매는 경우 있죠. 그런데 이거는요,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출혈이 급격히 너무 많이 나는 경우,
그런 경우 아니면 사용을 자제를 해야 돼요. 지혈대를 해놓고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요 밑에 피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겠죠. 그러면 산소 공급이 더 이상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아랫부분은 나중에 괴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혈대는 특별한 경우, 진짜 출혈이 너무 나서 생명 위험이 있지 않는 한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처에 대한 그 혈관점을 찾아서 압박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방법이 있다. 예. 자, 우리 피의 성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혈액의 성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적혈구, 그렇죠. 그리고 백혈구, 혈소판, 혈장,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그렇죠. 이 백혈구는 중요하죠. 식균 작용을 한다. 우리 병균을 세균과 싸우는 식균 작용하고, 혈소판은 혈액의 응고. 우리가 상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나면은 상처를 아물게 이 딱쟁이가 져지잖아요. 어쨌든 괴사가 된 이 혈액이 붓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혈액 응고가 되는 건데, 우리 혈관, 심장,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심혈관도 이렇게 이물질이 쌓이다가 여기가 땅 터져버리잖아요. 그럼 혈소판 작용을 해서 여기 혈액을 응고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혈장에는 또 영양소와 이런 노폐물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보통 몸속의 혈액량이 성인의 경우 4,000에서 5,000ml가 있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체중 곱하기 7%를 해주면 되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8을 해주면 됩니다. 8%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의 성인의 몸에는 피가 있는데, 20%의 혈손이 생기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고, 여기에서 30% 이상 손상이 되게 됐을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내가 60kg라고 한다라고, 본인의 체중이 60kg라고 한다면, 남성애 같은 경우에는 한 4,800ml의 혈액이 있는데, 이 중에 내가 20%를 잃으면은, 지금 출혈이 20% 정도 나왔으면 나는 생명의 위험이 생기고, 30% 나왔으면 난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체중에 한번 대비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 대표랑 나는 혈액이 남들보다 좀 더 많겠지. 그치? 우리는 시간을 좀 더 버는 거야. 자, 보세요. See how the blood is going out with the femoral artery. So you see how dramatic this injury is. This is exactly how it looks in a real patient in an emergency department who sustained this sort of injury. You see how much blood is being lost and how quickly that's happening. 10 seconds have passed now. If this was happening, the body starts to lose this volume of blood, he'd start to become pale as the body shuts down and tries to get all the blood to the vital organs, the brain, the heart, the lungs and the kidneys.
He becomes faint, he starts to become confused, and eventually, as his blood continues to lose at this volume and at this speed, he will collapse as a result of that blood loss. 상처의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출혈량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동맥과 정맥이 있고, 그렇죠. We lost ove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Nadim, could you have a look down, go over please, and watch to overlook the scene? 1 meter at this time. You can see that this accident occurred a distance away from any medical help, and Dennis made the bleeding and saved his life. John, I think Dennis needs now a chair because there's only a lot of blood. He will be not able to stand anymore upright. You're absolutely right, Gunther. By the time he's got to this point, Dennis would be profoundly ill. He would be probably unconscious. 2 liters. By the time Dennis has lost this amount of blood, he's past it. But how vigorously we as doctors in the emergency department to treat this bleeding in his vital organs, his brain, his heart, his lungs, a short period of time. So we have now exactly 3 liters down. And now let's look at the result of this dramatic lifelike presentation. The measurement cylinder, the blood in here amounts to 3,000 milliliter, 3 liter. John, in what amount of time? Gunther, that amount of blood was lost in 3 minutes and 15 seconds. 3분 30초에 이 3,000ml만큼 출혈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 압박점을 했던 지금 그 부분에, 예, 혈관을 갈라서 지금, 피를 얻은 건데, 그만큼 우리 출혈도 어디에 어떤 상처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출혈량이 달라지는 것처럼, 출혈이 있었을 때 그만큼, 예, 압박을 해서 지혈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감염. 예, 감염은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이제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상처는 깨끗이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손은 비누와 물로 세척을 하기도 한다. 지금 요즘 보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손 세정제들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도 있고, 예, 그런데 세정력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비누예요, 비누. 예, 손비누가 세정력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죠. 비누를 맨날 들고 다니면서 물 찾아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공중화장실 가서 비누를 쓰려고 그러는데 비누가 딱 봐도 육안으로 봐도 좀 지저분해 보이죠.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닦았을 때 내 손이 더 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비누 자체의 오염은 제가 거품을 내서 씻으면서 제 몸에 남지 않고 다 씻겨져 내려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누로 세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예. 자, 그리고 상처 부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일회용 장갑을 착용을 하고, 상처 부위를 세척하고 드레싱을 되어준다. 그리고 사용한 물품은 분리해서 폐기를 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상처가 딱 났다라고 생각하면은 뭐부터 하려고 하냐면은 소독이나, 그쵸? 예. 소독부터 하려고 하던가 아니면은 연고부터 바르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독 같은 경우를 소독을 하다가 외려 진물이라든가 우리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이 역할들을 방해하는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소독보다는 뭐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가능하면 세척. 예. 그러면 소독은 언제 하느냐? 소독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죠. 예. 그거는 상처에 다른 이물질이 섞여 들어가거나 해서 감염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소독을 해야 되겠지만, 예, 이 감염의 확산이 이제 막기 위해서 소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척만으로 하고, 그리고 수분 밴드를 붙이든가, 예, 세척하고 나서, 세척했을 당시에는 이미 지혈이 끝난 상태겠죠. 예. 피가 나오는 거는 출혈을 우선 막은 이후에 세척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나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그 상태 그대로 병원에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 최초에 났던 상처가 어떤 상처였는지 이미 알 수가 있는데 연고를 바르거나 다른 걸 해버리고 가면은 예, 그 단서까지도 없어질 수도 있고 외려 상처에 도움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예, 라고 보시면 되고 연고도 보면은 대표적으로 연고 쓰는 게 뭐가 있나요? 후시딘하고 마데카솔 요 두 개잖아요. 얘네 둘이요. 후시딘하고 마데카솔하고 한 37년간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대요. 예, 경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후시딘이 좀 이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후시딘은 사실은 외국 회사에서 따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술 제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후시딘은 원래 그 안에 이제 푸시딘이라는 성분이 있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항생제가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상처가 났다라고 한다면 일단 후시딘부터 짜고 바르고 하니까 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발라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그리고 이 후시딘 같은 경우에는 푸시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처에 흡수가 잘 돼요. 흡수가 잘 돼서 상처를 조금 놓쳐가지고 딱쟁이가 앉아도 그 딱쟁이 위에 발라도 흡수가 되는 정도로 그러니까 상처가 난 직후에 바로 필요 없어요. 가급적이면 이것도 사용을 좀 지양하는 게 좋고 자, 지금 일회용 장갑 착용하고 제거하는 방법을 나오는데요. 가급적이면 반대손이 반대손을 벗기면서 이 손에 묻은 세균들이 손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그래서 이 손으로 다시 내 눈, 코나 입을 만져서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끝에를 잡고 끝까지 벗겨내야 된다. 반쯤 벗겨내고 하면은 이 손으로 반대손을 또 끝을 잡아서 서로 벗겨내서 분리해서 폐기해서 버려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타 특별한 상황. 자, 절단. 지금 왜 사진 보면 손가락이 절단이 됐죠? 절단이 돼서, 잘려나온 부분을 이제 거즈로 감싸고, 이 거즈는 멸균 거즈여야 되겠죠. 멸균된 거즈로 감싸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세균의 감염을 막은 상태로, 가급적이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얼음이 담긴 용기에 넣어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접합 수술을 하겠죠. 일상생활에서도 절단사의 위험이 너무나 많은데 특히 가정에서 주부나 어머니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04년 3월 6살 남자애가 문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을 주우려고 문틈으로 손을 내민 것을 보는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자,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요, 예, 절단 사고가 됐을 경우에는 우선 당황하게 되니까 침착하고, 예, 그래서 출혈을 막고 절단 부위를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멸균 거즈나 깨끗한 수건으로 감싸서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면 접합 수술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영상 중간에 나왔는데 우리가 상처가 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멈추는 지혈제를 뿌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상처의 회복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이런 삼출물이라고 하는 이 진물이 나오는 거가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 이것 자체까지 훼손시키기 때문에 지혈제는 바르지 않고 지혈만 하고 세척하고 가급적이면 병원으로 가고 그리고 수분 밴드를 붙여주는 것이 추후에 상처 예방에도 좋다. 자, 코피, 비출혈, 코피, 자, 코피가 났을 경우에도 이제 고개를 과거에는 이제 뒤로 젖혔죠. 그러나 젖히지 않고 여러분도 다들 알다시피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자, 콧등에 얼음 주머니를 대주면 효과적입니다. 혈관 수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윗입술 위를 압박을 하고 그리고 휴지로 코를 일부러 바짝 막아두거나 그런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출혈이 멈춰지지 않으면 병원을 이동해야 돼요. 자, 입에 상처. 자, 입에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치료 시 환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어떠한 입안에 상처가 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출혈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고개를 젖히거나 이렇게 되면 자꾸 혈액이 목 뒤로 넘어갈 수도 있고, 자, 피가 흐를 수 있도록 회복 자세로 교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통 부상은 입술과 잇몸 사이에 드레싱을 둥글게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냉찜질로 고통과 붓는 것을 경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치아가 빠지는, 치아 유실 같은 경우에도, 치아가 빠진 자리에, 거즈 같은 경우를, 밀어 넣고, 이 빠진 이를 들고, 찬 우유나 또는 멸균 식염수에 치아를 넣고 보존해서 병원으로 가서 다시, 붙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온도가 중요하겠죠. 우유도 그냥 좀 차가운 우유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치아를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주인대라는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치아가 빠졌을 경우 수건으로 닦거나 물로 씻지 말고 세포가 살아있도록 차가운 우유 또는 식염수에 사용하시면 세포가 살아 자신의 치아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치아를 물에 닿았으면 혈관성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고 삼키거나 질식의 위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질식하는 차가운 우유나 생리식염수에 담그면 치아의 수건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관되고 생리식염수나 우유여야만 할까요? 그
자, 이해되시죠? 예.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삼투압으로 인해서.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저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 온라인에 대해서 우리 저 유진이가 좀 알려드리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저 중간고사는 예, 당분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대면, 원래는 이제 다음 주부터인데, 예, 또 비대면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기말고사 이전에, 중간고사를 따로 보든가 아니면 기말고사 때 통합해서 같이 보든가,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제는 쉽게 낼 거니까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